노블레스 트림이라고 해서 옵션이 다 들어온 것 같지만 앞으로 넣어야 할 옵션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의 2019년형 올류 K3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디 트림입니다. 1,582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형 K3부터 열심히 밀고 있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VT 변속기인데요. 동호회 가서 연비 인증하는 거 보면은 니로 하이브리드 몰던 제가 너무 배 아플 정도로 엄청난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동호회 연비 인증은 거의 내리막길 그리고 발끝 신공으로 나오는 거라는 건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 17, 18km는 나와주는 것 같으니까 좀 부럽긴 합니다. 요즘 기아차 추세가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되는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의 경우 완만한 코너 주행 시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틀어주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잠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쓰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지만 역시 후방 센서도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요. 특히 양쪽 사이드의 경우 카메라보다 센서를 믿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로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을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전방에 빛이 좀 있다 싶으면 바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하이빔은 오토로 틀어놓고 다니셔도 돼요. 아반떼의 경우 기본 트림에 리어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K3는 그런 장난 안 칩니다. 기본적으로 앞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 확실히 빛이 밝고 명확하고요.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두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K3의 아이덴티티인 4점식 DRL이 기본 사양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미지로 봤을 땐 이거 너무 포르쉐 따라온 거 아닌가 싶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점만 내기지 느낌은 확 달라서 굳이 포르쉐가 생각나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아웃사이드 미러의 경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 역시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단점입니다. 이왕 사이드 미러에 열선이랑 전동 조절 기능 넣어줬으면 통 크게 사이드 리피터도 LED로 좀 넣어주지 희한하게 차선 변경 지시 등은 팬더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것도 전구로요. 요즘 차에 이런 거 보기 힘들죠. 그리고 전동으로 접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사이드 미러 직접 손으로 접으셔야 돼요. 휠 타임 역시 스틸1에 휠 커버 붙이는 형식입니다. 이미지로 보면요 일반 15인치 휠이나 휠 커버나 딱히 차이 안 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엄청 없어 보여요. 저도 웬만하면 차 외관에 크게 투자 안 하는데 스틸 커버는 진짜 좀 아닙니다. 요즘엔 보기 힘든 직물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요. 직물인 걸 떠나서 열선조차 없습니다. 직물은 겨울에 덜 추우니까 열선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겨울에 추운데 가죽과 직물이 무슨 차이인가요? 열선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어딨나요? 스마트키나 무선 폴딩키나 거기서 거기일 텐데 굳이 폴딩키를 넣어준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야 대충 주머니 아무데나 넣고 다니면서 쓰면 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폴딩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꽂아서 시동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매뉴얼 에어컨도 아쉽습니다. 에어컨이 오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겠지만 집에서 쓰는 에어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없습니다. 집은 그나마 낫지 차의 경우 운전하랴 온도 조절하랴 하면 은근히 정신없고요.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더할 겁니다. 매뉴얼 에어컨이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오토 에어컨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스티어링과 기어 노브는 가죽이 아닌 일반 우레탄 재질입니다. 때문에 그립감도 별로고 매우 미끄럽습니다. 럭셔리 트림입니다. 1,796만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214만원 올랐습니다. 트렌디에서 아쉬웠던 LED 리피터가 드디어 사이드 미러에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과 변속기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그립감도 좋아지고요. 열선 기능이 추가되는데 열선 스티어링이 겨울엔 정말 꿀 기능이죠. 특히 수족 냉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는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입니다.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작동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뜻밖의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트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 추가되는데요. 열선 스티어링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이죠.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주죠. 기아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마음에 드실 겁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적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 씁니다. 단점입니다. 가격 상승폭이 무려 225만원인데 가죽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너무 아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운 게 스마트키가 기본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뒷좌석 열선이나 뒷좌석 에어벤트야 상위 트림 올라가야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마트키 정도는 럭셔리에서 넣어줘야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012만원이고요. 럭셔리 대비 216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경고가 추가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옵션인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주차 시 근접해오는 다른 차량까지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가 걱정할 필요 없죠.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앞범퍼로도 긁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더 나가겠죠? 전방 주차 보조 센서의 경우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차폭에 대한 완벽한 감이 없을 경우 전방 주차 센서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운영하실 분들에겐 꼭 있어야 할 게 바로 뒷좌석 열선 시트와 뒷좌석 에어벤트인데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야 열선 시트 있고 송풍구가 4개나 되니까 금방 온도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없고 2열 송풍구도 없다? 그럼 한참이지라도 여전히 춥거든요. 서로 온도가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자주 타는 패밀리카로 염두에 둔다면 뒷좌석 열선 시트, 에어벤트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키라면 차문을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서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 기능을 말하는데요.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 보았을 때 마땅히 스마트키로 트렁크 열기 힘들 때 그럴 때 유용한 옵션이죠. 2천만원이 넘어가는 프레스티지쯤 되니까 뭐 옵션 다 들어왔네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빠져있죠. 일단 내비게이션 빠져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없습니다. 2천만원에서 옵션을 더더욱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런 건 옵션으로 넣는다 치셔도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없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운전석의 경우 창문이 올라가는데 오토가 아닌지라 계속 올림 버튼을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오토 에어컨 역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따로 추가해줘야 되고요. 하이패스도 전자식 룸미러가 아닌지라 빠져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2,199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187만원 올랐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은 안전 측면을 위해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아요. 일반 벌브 타입이었던 리어램프가 LED 램프로 바뀝니다. K3 리어램프가 화살촉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 LED 리어램프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흑백이었던 계기판 액정이 컬러로 바뀝니다. 이것만 해도 운전자 입장에선 눈이 즐겁죠. 왠지 하이테크의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3.5인치에서 4.2인치로 커지는데 인치로 보면야 0.7인치밖에 안 커진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증가 비율이 크기 때문에 계기판이 꽉 차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고요. 전자식 룸미러의 경우 후방에서 하이빔 쏘는 차를 만날 경우 알아서 디밍이 작동하는 룸미러 기능인데요. 있을 땐 모르는데 일반 수동 룸미러를 써보면 와, 전자식 룸미러가 생각보다 열일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전자식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가 조수석분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블레스 트림 단점입니다. 차값이 무려 2,200만원이나 하는데 내비는커녕 후방 카메라도 없습니다. 5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도 넣어주면서 후방 카메라 끼워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배려도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달고 싶으면 무조건 내비 넣어야 돼요. 노블레스 트림이라고 해서 옵션이 다 들어온 것 같지만 앞으로 넣어야 할 옵션이 더 많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